필수 개념 장착으로 들어가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필수 개념은 앞서 당부드렸던 수소 원자 모형입니다. 흔히 보원자 모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부러 수소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말로 써드렸어요. 왜냐하면 수소 원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즉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할 때 운전자계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하나 있는 것만요. 특히 기억해둘 것 중에 하나의 문제 푸는 요령으로서 당부를 써드린 건데요. 에너지 준위 간격차를 계산했을 때 그 값이 우리가 크면 클수록 어떻더라? 그 말은 흡수가 됐든 방출했든 바로 파장은 짧다라고 말해줘야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그 말은 파장이 짧다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파장이 짧고 더 짧고 더 짧고 더 짧고, 그 파장이 짧다라고 하는 그 파장들 사이의 간격들을 볼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더 위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에너지 준위 간격이 그래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말은 곧 우리가 에너지 준위 유사한 정도가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을 우리는 아래쪽에서 스펙트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파장들에 대한 간격이 좁아지고 있는 것들을 같이 확인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n=2로 떨어진 것의 대부분은 가시광선입니다. 항상 마치 기준점처럼 우리가 가시광선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시광선 가운데서도 파장이 가장 긴 파장은 3에서 2로 떨어질 때가 되겠고, 그때를 보통 656 나노미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보다 조금 더 짧아지는 건 그 위가 된 4에서 2로 떨어질 때가 486 나노미터. 그보다 우리가 조금 더 파장이 짧아지는 것, 조금 더 위에서 떨어지는 5에서 2로 떨어지는 것, 그거 우리가 434 나노미터. 보다 조금 더 위에서 떨어지면 6에서 2로 떨어질 때가 흔히 410 나노미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이 4개의 마법의 숫자와 같은 이 4개의 파장들만 잘 파악하고 있어도 충분하겠지만, 그 말들이 결국은 우리가 파장이 점점 더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즉 더 위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더라? 그럼 스펙트럼 사이 간격이 점점 좁아진다는 거예요. 즉 파장 사이 간격이 점점 좁아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문제에서 혹은 그래프에서 혹은 주어진 자료에서 알려주지 않더라도 어떤 걸 통해서는 파장 사이의 간격이, 즉 스펙트럼 사이의 간격이 더 많이 벌어질수록 어떻게 되더라? 그럴수록 우리가 파장은 길어지는 것이고, 그럴수록 빛 에너지는 작은 빛을 방출하게 된다라고 했던 것, 같이 연결해서 꼭 기억 좀 해두시고요. 특히나 우리가 기억을 해줄 바로 파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656 나노미터예요. 즉 3에서 2로 떨어질 때, 다른 녀석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에너지 간격 차로서는 가장 최소가 돼주고, 파장으로는 가장 최대의 파장에 해당되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항상 해석을 가져가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적외선 영역이 됐든 혹은 자외선 영역이 됐든 상관이 없는데, 그나마 더 자주 출제가 되고 특히 우리한테 비교로 잘 출제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파장이 그럼 이들 가운데선, 즉 자외선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길 수 있는 건 뭐가 되겠니라고 하는 건 2에서 1로 떨어질 때가 되겠죠. 이게 왜 중요한 거라고 하면 2에서 1로 떨어질 때 우리가 바로 파장이다라고 하는 것, 즉 혹은 에너지 준위 간격차에 해당되는 값은 4분의 3K예요. 그럼 위에서 우리가 흔히 발머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가시광선 계열들 가운데서 가장 파장이 짧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4분의 K가 되기 때문에 최소 에너지하고 최대 에너지라고 해봐도 3배만큼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데 있어요. 이런 것들 반드시 같이 본인이 직접 쓰면서 한 번쯤은 머릿속에 떠올려 줄 수 있어야, 그래야지 문제를 풀 때 일일이 쓰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n이 떨어지게 되는 자외선 영역 가운데서도 에너지 준위 간격차가 최소인 경우가 있는데, 언제가 최소라고 하면 우리가 2에서 1로 떨어질 때가 돼주겠고, 그때 해당되는 값은 4분의 3K가 돼주겠고요. 그에 반해서 우리가 에너지 준위 간격차가 최대인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가 최대화라고 하면, 즉 n=2로 떨어지게 될 때의 x가 있을 거예요. 그 최대는 다시 해서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질 때가 돼주겠고, 그 값은 다시 해서 우리가 4분의 K가 돼주겠죠. 0에서부터 4분의 K까지 차이가 되는 거니까 요 비율 차이가 나는 것들, 3배 비율 차이가 나는 것들에 관련된 것들도 잘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니까 요 정도 숫자까지만 더 암기를 당부드리도록 할게요. 보원자 모형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앞서서도 스펙트럼 해석에 관련된 것들까지 강조를 드렸었고요. 그 내용들을 다음같이 두 번째 선 스펙트럼 해석에서 2번, 3번에다가 한번 강조해놨으니까 꼭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흡수 스펙트럼에 관련된 부분으로는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있니라고 하면, 아주 강한 빛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에너지 준위 간격차에 해당되는 것보다도 더 많은 빛 에너지를 끌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럼 무조건 흡수한다라고 하는 거죠. 흔히 해서 광전 효과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흡수해서 운동 에너지를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광전 효과 정도를 같이 떠올려주면 좋겠다라고 한 겁니다.
방전효과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금속에다가 빛을 쪼여주게 되면 그 금속은 빛을 흡수를 하면서 전자를 떼는 에너지를 갖다 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남는 에너지를 그 전자가 가지고 온도 에너지로 가지고 날아가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쓰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된 게 바로 방전효과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강한 에너지를 주게 되면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를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 더 잘 챙겨두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단전자 화학종에 대한 부분은 도파심에 넣어놓은 내용이 되주겠고요. 아래쪽 예시를 가지고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즉, 똑같이 3에서 2로 떨어진 전자전이에 대한 것을 헬륨 양이온과 수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수소는 그러면 우리가 그 계산이라고 하는 게 3의 제곱분의 1 빼기 4의 제곱분의 2의 제곱분의 1이 돼주는, 즉 9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돼줘서 36분의 5K가 돼줘요. 그런데 그 36분의 5K에 해당되는 우리가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656나노미터가 돼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656나노미터에 대해서 그러면 얼만큼 파장이 짧아지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즉 헬륨 양이온에 대한 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원자 번호의 제곱의 비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에너지 준위 자체들이 바로 2의 제곱배만큼 더 높아지게 된 상황을 가지고 계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준위 간격차를 계산했을 때 그 값이 다른 말로 수소일 때보다도 훨씬 더 간격차가 커지더라 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커지다 보니까 파장은 더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소 원자 모형 기존에서 우리가 암기하고 있었을 400에서 700나노미터 정도의 가시광선에 해당되는 파장을 가지고 똑같이 적용시켜 보게 되면 4배가 더 짧기 때문에 약 100에서 187나노미터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 말은 그 사이 어느 빛이 됐든지 간에 어쨌든 그 파장은 400보다 짧아진 거니까 우리가 거선 영역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어때요? 이 정도까지면 여러분들도 같이 충분히 머릿속에 다시 한번 기억이 정리가 좀 돼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했던 것들은 스펙트럼에 대한 해석들이 제일 중요했었어요. 개념 체크까지 같이 한번 꼭 연습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대표 기출로 들어가서 다음과 같은 핵심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작합니다.